안녕하세요. 저는 전은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간 제 소개 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약간 그냥 편의상 2016년도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보는 수능은 2016년도 입시 예상을 좀 약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 수업 얘기 그렇게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개는 간단히 그냥 할게요. 저기 앞장에 두 개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렇게 요렇게 두 개. 일단 초반부에 제가 요 얘기를 좀 하고요. 나중에 이거 자료집으로 요거는 좀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요거를 좀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장에 뭐 설명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만 하면 영어 교사가 되고 싶어서 영어 교육과를 갔고, 그래서 교직을 6년 동안 하다가 강대에서 스카우트회가 와서 강대에서 10년째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어머니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 제 강의는 인문계 학생들보다 좀 자연계 학생들이 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의대반이라든지 또 의대 가고 싶어 하는 애들 뭐 그런 아이들이 좀 제 강의를 좀 많이 좀 좋아하거든요.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 하면 원리와 개념으로 안 풀어본 문제를 풀 수 있게 하는 수업이거든요. 그게 이과 애들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과 애들은 왜 땀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막 암기 싫어하고, 그죠? 어떻게 좀 하면은 좀 쉽게 그냥 한 번에 뺨 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정 힘을 들여서 외우고 막 본다고 느는 게 아니라 어떤 사물에 흐르는 어떤 원리 같은 거를 딱 체크를 하게 되면 잘 외워질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 본 것도 맞출 수 있게 되니까. 그 사고가 사실은 아주 좋은 학문을 하기 아주 좋은 사고거든요. 그래서 제 영어 수업이 약간 다른 수업과 달리 그냥 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이과 애들 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제 수강 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수강 후기 같은 게 있는데 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쓴 수강 후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던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그런 수강 후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 의대 간 여학생인데 이 학생이 저한테 그러니까 수강 후기를 주면서 전해줬던 말은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해도 받아준다. 그러니까 정말 그냥 뭐랄까 걱정이 없는 거죠.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좀 부족하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도 그런 것들을 대답해 준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뭐 대치동이건 뭐 인강이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영어를 뭐 이렇게 주름 잡는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이거 찍고 있나요? 그죠? 뭐 우리 이민규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명학 선생이라든지 아니면 고정재라든지 다 저랑 같이 뭐 이제 강대에서 같이 수업하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해서는 정말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강사들과 선생님들조차도 인정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최소한 수업에 대해서 의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는 없는 그런 강의다라는 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면 공부를 못하던 아이들이 제 수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안 되던 게 나랑 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이제 상위권 학생들을 수업을 하는데 하위권 학생들도 같이 이해할 수 있게 좀 해주셨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제로 제 수업은 그래도 뭐 아무래도 좀 약간 잘하는 아이들이 좀 많이 듣는 수업입니다. 그런데 못하는 아이들도 사실은 들을 수가 있는 그런 수업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느냐? 왜냐면 정말 그 핵심을, 기본 원리, 개념을 제대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 그렇게 얘기를 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넘겨서 우리 시간을 15분으로 딱 정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빨리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제분들이 이제 보게 될 그러니까 정식 명칭 2017학년도 수능이지만 2016년도니까 2016년도 수능이라고 말을 할게요. 그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세 파트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쉬운 영어다. 두 번째 상대평가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어려울 것이다. 자, 요거를 하나로 풀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연도로 말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올해고요. 이제 2016년도, 2017년도입니다. 일단 쉬운 수능의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올해
뭐 관심 있으시니까 아마 뉴스 기사들 많이 보고 그러셨을 거예요. 불수능이다 이런 얘기했죠. 아, 절대 불수능 아닙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 불수능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였던 거지. 이 불로는요 라면도 못 끓여요. 절대 불수능 아닙니다. 쉬운 수능입니다 지금. 지금 쉬운 수능입니다. 뭐 수학 A 여긴 상관없죠. 수학 B형 쉬웠죠. 수학 B형 쉬웠는데 영어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쉬운 수능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가 있어요 지금 교육부가. 정부가 좀 재미가 있어요. 사교육계가 지금 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뭐예요? 제가 뭐 우리 아이 지금 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학원계는 느끼고 있어요. 사교육비가 엄청 줄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과 어머님들이니까 아실 거예요. 기본 3개 들었었어야 됐어요.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수학학원을 기본 3개는 다녔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영어도 어떤 애는 2를 들고 그랬어요. 과외하면서 그거 뭐지 또 수업 듣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지금. 정말 그냥 뭐 수학 하나 듣거나 뭐 이런 식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사교육비가 엄청 줄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들에서 성과가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능이 절대 어려워질 일은 없습니다. 어려운 일 절대 없습니다. 영어는 더더욱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정말 그 쉬운 수능 기조에 정말 최선봉이었어요. 영어가 진짜 계속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9월 첫째 주에 제가 솔직히 제가 강대에서 수업할 때도 그랬고 여기서 제가 고3 애들 수업할 때도 그랬고 설명할 때도 그랬습니다. 영어 쉽게 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저한테 해로운 발언이거든요. 제 밥줄을 끊는 행위예요. 영어는 쉽게 날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게 쉽게 날 거니까. 쉽게 날 거니까. 절대평가를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9월 첫째 주에 발표가 났습니다. 2017년도에 보는 수능이 절대평가는 당연한데 9등급제가 될 거다라고 발표가 결정이 났어요. 제가 이 이후로 아이들한테 말했습니다. 쉬운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수업할 때도 그렇고 설명할 때도 그랬고 계속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얘기했어요. 정말 조금 어렵게 난 거예요. 근데 난리 난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라는 건 똑같은 점수를 준다는 거거든요. 특정 점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91부터 100점까지가 같은 점수가 되는 거예요. 9등급제 하에서는. 그러면 5등급제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2014년도 수능 91점부터 100점까지 약 15%였었습니다. 2015년 6월 평가원, 2015년 9월 평가원 91점, 그러니까 절대점 원점수 91점 이상이 약 20%였었어요. 그러니까 그전 수능 쉬웠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쉽게 났던 거예요. 아주 잘 내고 있었던 시험입니다. 5등급제를 감안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5등급제라는 건 결국에 어떤 얘기입니까? 1등급이 산술적으로 봤을 때 20%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9등급제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어떤 게 좋은 시험이겠습니까? 산술적으로 보면은 10% 정도 91점 이상인 게 아주 이상적인 시험이겠죠? 그죠? 그리고 솔직히 산술이 아니잖아요. 뭐 저 아무리 영어 선생님이지만 수학도 했었으니까 언제나 통계라는 건 정규분 보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어떤 게 9등급제에서 가장 좋은 시험이냐? 91부터 100점까지가 7에서 8%. 이렇게 나오는 시험이 제일 좋은 시험입니다. 1등급 컷 올해 수능에서 94였습니다. 그죠? 2등급 컷 88입니다. 아주 잘 됐죠. 그러니까 1등급이 4%고 2등급이 7%니까 결국에 합치면 11%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에 딱 잘 됐죠. 진짜 잘 된 시험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있다. 정말 잘 된 시험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냐? 영어가 A형, B형으로 나눴던 적이 있었죠. 그때 B형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에요. 요즘 막 아마 관심 있으니까 보실 텐데 뭐 신문지 같은 데서 이제 뭐 옥스포드 대학생, 원어민 대학생이 풀어도 못 푸는 시험. 그게 B형 때 영어 시험. 작년 거 아니에요. B형 때 거예요. B형 때 거. 근데 B형 되기 전에가 딱 요랬어요. 항상 요랬어요. 쉬운 영어라고 할 때 1등급 컷이 94, 좀 어려우면 92. 요때가 사실은 딱 요런 시험이 계속 돌아간 거예요. 다시. 요 정도로 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영어 공부 안에서는 점수가 안 나와요. 유형 전략 들어서는 점수 안 나와요. 단어 외워야 돼요. 기본 단어 가지고 어떻게 유추해가지고 못 풀어요. 이제는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 나와요, 반드시. 단어 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은 2016년도엔 딱 이렇게 날 겁니다. 이렇게 날 겁니다. 애들이 못 풀만한 문제 2개 나와요. 2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거 만점 맞으면 장난 아니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 속으로 아마 국어 100점이 아마 비용으로 따졌을 때 표준 점수가 126인가 4인가 그래요. 만점자가 1등급 컷 말고요. 만점자가. 수학 B형이 아마 1등급 컷이 100점 만점자가 표준 점수가 아마 128인가 그럴 거예요. 영어 100점 만점자 표준 점수가 제일 높아요. 130점입니다.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 3번밖에 안 나왔다. 인문계 자연계 통틀어서요. 제일 표준 만점자 제일 표준 점수 높은 게 국어 A예요. 그 다음에 영어 B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그러니까 국어 A인가가 131이고요. 영어가 13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서는 영어로 혼자 잘 보면 아주 꿀이죠, 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그러면 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제가 보면은 자 이제 어머님들 보시면 페이지가 나오네. 이렇게 막 표 나와 있는 거 밑에 보시면 2017년 수능 영어 공부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대 혼자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저 학교에서 나왔지만 저 학교 선생님 5년, 6년까지 했지만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볼 때 학교를 믿으면 안 돼요.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학교 선생님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나빠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수업을 많이 할 수가 없어요. 학교상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더 큰 문제는 뭐냐? 옛날에는 학교 선생님을 믿어도 됐습니다. 왜냐? 교과서가 한 권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좀 못 가르쳐도 괜찮았던 거예요. 그 교과서를 공부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는 아니거든요. 교과서 7종, 8종, 15종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내지도 않고 뭐냐? 그 15종을 통달할 수 있는 원리가 이해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게 반드시 돼야 돼요. 아니 어떤 선생이 원리 개념 안 합니까? 그죠? 좀 잘한다는 강사들은 원리 개념을 언제나 먼저 들어갑니다. 왜? 그게 없이는 사실은 문제풀이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원리 개념을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걸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그 옆에 보시면 제가 1등급하고 1등급이 아닌 학생들 그 차이를 좀 적어놨어요.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보시고 한번 우리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한번 보세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몇 개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 개만 해도 됩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는 진짜 사실 영어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진짜 그냥 100점만 맞아야 돼요. 하나도 틀리면 안 돼요. 100점만 맞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가르쳐 드릴게요. 무슨 시험을 봐도 100점을 맞는 거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영어라면 생각을 안 하면 됩니다. 생각을 해서 틀리는 겁니다. 왜?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했어요. 일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백지장도 맞들면 낫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죠?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죠? 근데 차였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할까요? 한 번 더 해야죠. 10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근데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고 보지 말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니까 안 그래요.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속담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근데 영어 속담에 absence makes heart grow fonder. 부재가 사람의 마음을 더 애틋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하는 말은 다 맞아요. 걔들이 3번을 쓴 건 논리 과정이 맞다니까요. 이 아이의 논리력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글을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고 싶은 건 분석을 하면 돼요.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 그러니까 공부를 분석을 하는 공부를 해야 돼요. 문제 풀고 답 맞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답을 내기 위해서 내가 이 지문에서 뭘 찾아냈었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니 국어 시험도 사실 마찬가지 간단합니다. 솔직히 우리 한정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시지만 국어 시험 간단한 거예요. 지문을 잘 분석하면 돼요. 논리력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시험이라니까요. 객관식 시험이라니까요. 감상을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뭘 느꼈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그걸 느낄 수밖에 없게 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게 어디서? 여기서가 아니죠. 지문에서 나오죠. 지문에서. 그래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단어를 모르는 게 문제죠. 자, 지금부터 책을 좀 펴겠습니다. 요거 제 단어장입니다. 요거 제가 만든 단어장입니다. 수능 시험에만 나오는 단어를 모은 거예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이 단어 몰라서 틀렸어요.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떤 강의를 해도 저는 단어는 이거로만 해요. 그리고 또 아이들은 자기가 외워지는 뜻만 외워요. 근데 아니죠. 이 뜻이 아니라 저 뜻도 있었죠. 그래서 이 단어의 장에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추렸습니다. 한 뜻이 막 32개 있고 막 이러잖아요. 다 추려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추렸어요. 그래서 제 단어 시험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2분 하고 뭐 4 이렇게 됐어요. 자기가 아는 뜻만 적으면 안 돼요. 최소한 2분에 대해서 이 4개 뜻은 다 외워야 된다. 외워야 됩니다. 자연계라도 외워야 돼요. 단어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왜 틀렸을까요? 그 뜻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그래 맞아요. 선생님 말 들으니까 3번 맞네요. 근데 지금도 제 말 들어보세요. 이렇죠. 되잖아요. 이게 특히 빈칸과 순서에서 자주 부러져요. BAC도 되고 CAB도 돼요. 네? 어떻게 할 거예요? 심지어 어떤 애는 이런 얘기도 해요. 선생님 이거 BAC가 먼저 보이면 맞고 CAB가 먼저 보이면 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 과정이 있다니까 아이들 사이에. 그럼 공부를 왜 해요? 차라리 교회를 가지. 기도를 하는 게 낫죠. 차라리 BAC가 먼저 보이게 해주세요 라고. 그게 여기에요. 이게 순직관이고 경험이고 감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못해요. 이거는 연습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근데 얘는 학습을 하고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배워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글을 읽는 법이 또 있어요. 요걸 또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일단 단어랑 해석은 제 책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독해를 한꺼번에 단어 해석 독해를 전부 다 되게 EBS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빨리 끝낼게요. 이제는 요 자료 보세요. 자료집 2페이지에 보면 막 지문이 있고 뭐가 막 써져 있죠. 제가 EBS 전 지문, 연계교재 전 지문 이거 제가 직접 합니다. 누구 시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직접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많이 안 해요. 이거 하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많이 안 합니다. 제가 하는 수업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많이 안 합니다. 요거 지문에 대해서 단어 해석 독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번 문제 옆에 보세요. 문제지 옆에 보면 빈칸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보세요. 이 지문이 빈칸 문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박스 쳐져 있죠? 거기가 빈칸으로 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빈칸에서 박스에서 막 화살표가 막 들어오죠? 그게 단서란 얘기예요. 그래서 빈칸이 박스에서도 날 수 있지만 그 빈칸을 단서로 밑줄 다른 단서에서 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제 보시면 또 문제지 옆에 주제 순서라고 써져 있죠? 요 문제는 순서 문제로 낼 수 있다. 그래서 문단을 끊어놨어요, 제가. 요거 문단 끊어지는 거 한번 잘 체크해봐라.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주제문, 옆에 보면 문법, 어휘, 빈칸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줄에 박스 쳐져 있죠. 거기가 빈칸으로 난다는 얘기고 또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거 바로 밑에 보면은 themselves라고 가로돼 있죠. 그렇죠? 보이세요? themselves? 그게 문법 문제로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them이냐 themselves냐를 고르라는 문법 문제로 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다 해놨어요. 아이들이 EBS를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그렇죠? 문제 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뭘 공부할지를 다 써놓은 거예요. 저 내신 안 하는데 내신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내신입니다. 여기서 다 납니다. 그래서 내신 준비 이걸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보시면은 제가 또 4페이지 보면 이게 뭔가 문장 써져 있죠. 문장이 막 있죠. 요걸 연습시킨 거예요. 해석법. 반드시 해석을
단어 가지고 껴맞추면 안 되고 문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써놓은 거예요. 그게 저 뒤에 맨 뒷장에 15페이지 보면은 직역 연습 정답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할게요.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체크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외국에서 살다 오지 않았는데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럼 이거 해석시켜 보세요. 여기랑 어순 토시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 문장을 문법대로 해석하면 해석이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안 틀리는 거예요. 해석을 더해보니까 정확하게 알게 돼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은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가 파이널 때 한 건데 총 9회였는데 요 8회가 요번 수능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반드시 요번 수능 풀어보라고 하시고 요것도 같이 풀어보라고 하세요. 그래서 요번 수능 등급 컷에 맞춰서 자기가 몇 점쯤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요렇게 제가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아이들이랑 EBS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분석으로 한번 띄고요. 9월까지 한번 띄고 그 다음에 제가 변형 문제를 또 직접 만든 겁니다. 이거 어디서 다운받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만든 변형 문제집으로 또 이렇게 한번 떼요. 독해 연습 푸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또 끝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추려서 또 한번 이렇게 소책자로 또 합니다. 그리고 파이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총 EBS의 좋은 지문을 4번까지 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하여간 완벽하게 준비가 될 테니까 이게 이제 어머님들의 이제 힘이 필요한데 좋은 건 이제 어머님들이 강제로 시키셔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교육은 그렇다거든요. 아이들이 시행착오를 겪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교육은 이미 먼저 산 사람들이 좋은 걸 미리 골라서 애들한테 그냥 먹여서 애들이 먹었더니 나중에 좋아지고 요런 게 요즘은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너무 재촉을 해서 이거 맨 뒤에 그 제 전화번호 있거든요. 제 전화번호거든요. 그래서 만약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하실 경우에는 요로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그거 전화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